제가 알기로는 쌍봉 시그널은 정말 시장에서 몇 안 되는 좀 팩트가 인정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고점을 찍었어. 그리고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했어요. 근데 고점을 못 뚫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들 팔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쌍봉 낙타, 쌍봉이죠? 약간 좀 그림이 야한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주식TV의 미라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했던 N자 파동 있잖아요. N파동. N파동에 제가 고점, 두 번째 고점이 나오면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전문 용어는 아닌데 주식꾼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쌍봉이라고 하거든요. 쌍봉 패턴이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그 쌍봉 패턴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 쌍봉은 이런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을 쌍봉이라고 하거든요. 1봉, 2봉. 그래서 많은 주식 공부하셨던 분들이 뭐 엘리엇 파동 얘기하시는데, 엘리엇 파동은 여러분 근거가 없는 파동입니다. 뭐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 7파동까지 있는데, 그건 제가 저도 공부했어요, 엘리엇 파동. 근데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게, 저는 그냥 1파동, 2파동, 3파동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 이상으로 보진 않아요, 파동을. 근데 보통 엘리엇은 이게 1, 2, 3, 4, 5, 6 이렇게 보죠. 근데 저는 1, 2, 3 이렇게만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쌍봉 낙타, 쌍봉이죠? 약간 좀 그림이 야한데 여러분들 이렇게 쌍봉이 나온 종목은 조심해야 됩니다. 쌍봉. 봉우리가 두 개나 나왔으면요,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 이거의 이유가 뭐냐면요, 1파동, 2파동이 나왔는데 2파동이 1파동 고점을 뚫지 않고 못 나갔어. 그 얘기는 여기에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는 거고, 이제 여기까지 왔어. 그럼 여기서 산 사람, 여기서 산 사람, 여기서 산 사람, 이게 빠지기 시작하잖아? 그럼 다 팔아요. 그러면서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2파동이 1파동보다 높게 나왔어, 그냥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좀 가져갈 만한 거죠. 근데 1파동, 2파동을 못 뚫을 경우에는 이렇게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종목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보통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N자형이 나와요. 상승하나 하락하나 상승하나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N자형을 응용을 해본다면은 단순하게 N자형이 이렇게 N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는 종목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확장을 해야 돼요. 정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갔다가 정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1파, 2파 이렇게 N자 파동을 주요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구간이 봐봐요,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하락이 멈췄어. 이런 종목들 위주로 주의 깊게 보라는 거예요. 1파동만 있잖아. 근데 만약에 2파동 나온 종목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아닙니다. 1파 이후에, 1파동 이후에, 외봉 이후에, 하나를 외봉이라고 하고 두 개를 쌍봉이라고 하는데, 외봉 이후에 머무는 종목들 있잖아요. 아니면 조금씩 올라온 종목들, 이런 거를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매도가를 측정하냐면은, 요거는 굉장히 좀 제가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안전하게 보세요. 자, 1,000원짜리가 한 3,000원까지 올라왔어요. 다시 빠졌죠? 그리고 지지하기 시작했죠.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한 1,500원 정도. 내가 하락한 구간이 한 1,200원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1,500원 정도 왔어요. 그럼 여기 매수 타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표가 어디까지 잡아야 될까요? 여기까지 다시 갈 거라 잡으면 안 됩니다. 고점에서 80% 정도, 1,400원까지 목표가를 잡을 수가 있어요. 항상 고점에서 7, 80%, 한 2,000원에서 2,400원 사이, 이 정도까지 목표가를 보시고 가져가면 돼요. 근데 그 와중에서 한 이 정도에서 거래량이 터졌어? 그러면 거기서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1,500원 다시 빠져가지고 1,200원을 깼어? 그러면은 손절입니다. 이게 매매의 기본이에요. 가장 쉬운 매매예요. 근데 이걸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여기서 떨어진다고 하락 손절 안 하죠. 1,200원 손절 안 하죠. 쭉 빠진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급등이 나왔는데 안 팔았어? 여기서 다시 빠진 경우가 있어요. 그 때문에 거래량을 항상 보셔야 되고, 정말로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외봉, 쌍봉인데 이 기간이 거의 두세 달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외봉으로 끝나는 종목은 없습니다. 반드시 나와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매집을 해나가면 크게 먹어요. 근데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대 수익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외봉 나왔죠. 외봉만 만들고 끝났어. N자가 없어.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가다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최고가가 11,000원입니다.
그럼 이거를 매수한다고 치면 목표가를 7, 80%인 한 8,000원까지는 볼 수 있어요, 최소.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림이죠?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이건 약간 기형적이죠? 자, 보세요. 1봉, 2봉 나왔죠? 네. 그리고 2봉이 1봉 깨는 순간 하락이 나오잖아요. 이때부터 이때까지 하락 거의 50%입니다, 여러분. 차트 상황 봤을 때 얼마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쌍봉이 나왔잖아. 근데 유지를 못하고 빠져. 그러면 일단은 시세 끝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유지를 해주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조금 매수 타점이 볼만해요. 이런 것도 쌍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1파, 2파. 예. 자, 여기서 1파 나왔죠. 예. 상승 계속 야금야금 1파 나왔고, 하락했고, 다시 와서 2파 나왔죠. 그리고 끝. 여러분들이 쌍봉을 어떻게 구분하냐,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코스피를 한번 볼게요. 이게 1봉이고 이게 2봉입니다. 1봉, 2봉. 그리고 지금 다시 하락이 나오다가 다시 유지하고 있죠. 지금 현재 방향성이 없어요. 근데 2봉 이후에 하락이 많이 나왔잖아요. 2봉을 조심해야 되는 건 지수에서 나타나요. 3200에서 2900까지 300포인트 10%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코스피 3200포인트 근처에서 조심해라.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고점을 찍었어. 그리고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했어요. 근데 고점을 못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들 팔고 싶어져요. 여길 못 들었으니까 팔고 싶어져. 여기서 산 사람도 그렇고, 여기서 산 사람도 이제 더 이상 못 갔구나. 여기서 산 사람들도 이제 빠지나? 판 사람 팔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판 증거예요. 진짜 한 달 동안 빠지기만 하잖아. 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속 타는 사람은 여기서 산 사람들이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빠지면요, 여기서 산 사람, 여기서 산 사람, 여기서 산 사람, 여기서 산 사람 다 팔거든요. 근데 여기서 산 사람은 못 팔아요. 보통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쌍봉 패턴이 설거지 패턴이에요. 설거지 패턴. 세력주입니다. 이거 완전 세력주예요. 자, 이때 테스트 상승했고 본격적인 상승 시작하죠. 자, 1차 파동 나왔습니다. 하락 나왔죠. 지지를 해줬죠. 급등 나왔죠. 2차 파동 나왔습니다. 2차 파동 이후에 못 오르죠. 딱 이게 전형적인 세력주의 흐름이고요. 1차 파동 때 물량을 정리했지만 물량이 많아. 다 정리하려면 한 번 더 올려줘요. 그러면서 개미들이 올려붙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물량 싹 정리하고 손 털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2차 파동 나오기 전에 이런 외봉에서는 여기 지지 나오면 들어갈만 하지만 이렇게 2차 파동이 엄연히 나온 거에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파동은 설거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력주,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량주도 2차 파동은 나온다. 그거는 저항을 못 깼다. 못 깼기 때문에 실망 매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쌍봉을 조심해야 되는 게 전고점 돌파 실패했죠. 설거지 파동이죠. 하락할 때 크게 하락해요. 그래서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 여러분들 조심해야 예외. 1차 파동 나오고 2차 파동이 뚫었어. 1차 파동을 뚫고 올라가 버렸어. 이런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여기 손절가 무조건 두셔야 됩니다. 1차 파동 고점. 이거는 쌍봉이지만 이렇게 하는 건 쌍봉이 아니죠? 왜냐면 두 번째 봉이라서 끝이 안 났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포인트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딱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쌍봉을 조심하자. 쌍봉. 낙타입니다, 낙타. 쌍봉 낙타. 1봉, 2봉. 주가가 급등했어요. 그 다음에 하락했다 다시 급등했습니다. 요 구간에는 절대 매수하면 안 돼. 이 구간에도 절대 매수하면 안 돼.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1차 파동 시작이나 여기 지지 구간, 요 구간에서 매수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봉. 하나의 큰 봉이 만들어졌는데 반등이 안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 근데 그게 하락의 원폭을 유지하고 있어. 외봉. 그러면 쌍봉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쌍봉일 때는 목표가를 외봉 최고가의 70%에서 80% 정도까지만 보면 된다. 그리고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2차 파동이 크게 나올 수가 있다. 이 정도고요. 보유한 종목이나 내가 매수한 종목이나 내가 뭔가 사려는 종목이 쌍봉 시그널 나왔어. 그럼 조심하세요.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내가 이런 부분에 들어갔어.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샀단 말이야. 이렇게 빠지고 있어. 손절하세요. 예, 손절하세요. 차라리 이런 데서 들어갔는데 외봉 하락 지점에서 들어갔는데 이 구간까지 빠지잖아. 이런 건 버텨도 돼요. 근데 쌍봉 이후에 내려가는 종목들은 절대 손절해야 되고 건들지 마세요. 반등 나와도 찔끔찔끔이고요. 결국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도 조금 불안해요. 네, 왜냐하면 쌍봉 이후에 그 쌍봉을 뚫고 나가야지 상승으로 전환되는데 지금 못 뚫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했지 말씀드리는 거고 자꾸 리스크 관리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쌍봉 시그널은 정말 시장에서 몇 안 되는 좀 팩트가 인정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인정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예외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외도 있어요. 정말 이렇게 찍고 막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예외예요. 근데 쌍봉 이후에는 하락하는 종목이 거의 다 많더라. 그래서 저는 부자식 투자의 미라클이었고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 굉장히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쌍봉 나오면 하락 시그널이다. 그리고 외봉 나온 거에 눌림목 나와서
잘 잡으면 수익 볼 수 있다. 그리고 외복 나온 이후에 목표가는 첫 번째 고점에 70, 80% 잡으면 됩니다. 쉽죠? 네.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친구 추천까지 해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구독자가 18,000명인데 빨리 2만 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좀 여기저기 좀 카카오톡, 뭐 단톡방 이런 데 링크 보내가지고 여기 좋다. 근데 또 여러분 마음 알아. 또 좋은 것도 혼자 보고 싶지, 또 남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지, 그죠? 혼자 보고 어디가 다른 척하고 싶고, 남들이랑 공유하고 싶지 않은 거 알아요. 근데 그래도 많이 봐야죠, 여러분. 오늘 방송을 이 정도로 마치고 저는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